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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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2층에 칠판 잘 보이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예, 2층이라고 몇 분이 뒤돌아보시네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하러 왔죠? 영어 중에서도 뭐 배우러 왔어요? 문법 배우러 오셨죠? 제 강의 스타일이 조금 질문이 좀 많으시면 책은 덮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 문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뭐 이렇게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자가 좌우명입니까? 일단 외워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영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좀 많이 보거나 책도 많이 봤는데 문제 적용을 좀 못 시키겠어요? 공감하십니까? 처음에 났을 때 대답하기 힘드시면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해주시면 돼요.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더 좋으시고. 예?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마다 목적지가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쭉 한참 가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와요. 또 어떤 곳은 이제 한참 가면 한참 가는데 합격인 합격인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참을 가요. 근데 또 어떤 길을 가니까 별로 안 갔는데 이제 합격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몇 번 길로 갈까요? 3번 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 길 중간에 서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부터 이제 어떤 길을 택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전거 아니고요. 자, 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는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일단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게 모든 강의에 있어서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조금 전에 세 가지 갈림길 보이시죠? 자, 자전거를 지금 탔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핸들을 제가 잡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페달을 지금부터 밟으시는 겁니다.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핸들을 조정할까요? 저는 모든 길을 다 가봤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페달 한번 밟아 보실래요? 자, 조금만 한번 더 빨리 밟아 보시고요. 자, 이건 조금 느리게요. 자,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제가 이제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페달 한번 멈춰 보실래요? 자, 제가 손을 놨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자, 눈 한번 떠보시죠. 지금 숙면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페달을 멈추니까 아무 일도 생각 안 났습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문법이 왜 어렵죠? 공부를 안 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근데 페달을 밟으셔야 되는데 페달을 안 밟으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공부는 하시겠지만 그 학생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시면요. 일단 수업만 와서 내가 수업 듣는 게 이게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절대 아니고요. 뭐 인강 하루 종일 인강 맞습니다. 실력이 늡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 듣고 가시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그냥 책 펴시고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십니다. 마치 내 지식 마냥. 이해되세요? 그래서 착각을 하죠. 오늘 문법 많이 했으니까 실력이 늘겠네? 근데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적용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책을 덮어 놓으시고 연습장에 쓰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써놓고 내가 이제 이거를 혼자서 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옆에 친구가 야,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랬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성함을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는 거거든요. 내가 성함을 물어봤는데 내 이름이 어제도 들어봤는데 뭐였지? 이건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모든 공부는 뭐냐면 내가 물었을 때 아니면 친구가 물었을 때 심지어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모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향성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모인 거거든요. 그럼 언제 공부 시작되냐면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쪽에 집중만 하시면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설명하고 계실 때 막 필기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설명을 할 때는 제 목소리가 들릴 때는 그냥 칠판만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어떤 이론서를 몇 번 봤습니다. 이거는 실력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감하십니까? 자,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공감하시나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그죠?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공무원 시장에서 퍼져 있는 이론책에서 좀 버릴 게 좀 많습니다. 이게 한 몇 프로를 버려야 되냐면 한 30% 정도는 다 버리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이 책만 두꺼워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들어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면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되시나요? 저희 문법 커리가 이래요. 1, 2월에 이론, 3, 4월에 문제풀이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1, 2월에 이론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해서 최근 5개년 기출문제까지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심리가 뭐냐, 뭔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이따맣게 두꺼운 책을 보는데 나는 이제 좀 얇은 책 보니까 좀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내가 안 배운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문법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걸 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싹 다 풀어드리면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몇 회독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문법은 최소한 그 이론을 5회도 돌려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수님, 제가 학원을 한 1년을 다녔는데 그 문법을 강의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문법 이론서를 한 5회독 돌렸습니다. 근데 이론을 들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법 개념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론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나는 몇 번 봤어. 이게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저는 물론 이게 어떤 이론서를 뭐 100회도 본다 그러면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읽으면은 이게 내게 되겠지라고 그냥 희망을 가지십니다.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보시더라도 제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제 강의는 오늘 들으시면 수업 중에 80% 이상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드라마 본다든지 영화 보러 갈 때 우리가 막 필기하면서 보지 않죠, 그죠? 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봅니다. 보면 다음 달 되니까 1시간짜리 드라마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수업 중에만 잘 집중하셔도 대부분의 문법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교수님, 그러면 보통은 한 4개월 만에 이론도 하고 또 문제도 풀고 하는데 우리는 2달 만에 기출 문제까지 다 풀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사항을 그 2달 만에 할 수 있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거를 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수업은 판서라든지 필기 잘 안 합니다. 거의 PPT로 다 띄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 필기를 다 할 수 있게 이제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줄어들냐면 이런 느낌 가진 적 있죠. 분명히 내가 5시간짜리 실강을 들었는데 아파서 결석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은 2시간밖에 안 되네? 이 느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제가 만약에 판서로 해서 시작을 하면 판서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잡아먹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살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데 잘 가르칩니다. 일단 몇 분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셨네요. 예. 그래서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까 눈을 감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그 갈림길을 섰습니다. 그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믿으시고 페달을 밟고 가셔야 돼요. 오늘 강의 듣고 가시면은 오늘 잘 왔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분명히.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공무원 공부할 때 그때 그 시간 오늘이 정말 내가 잘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시겠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향성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3, 4월에는 징검다리 문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 2월에 문법 개념들 다 정리하고요. 기출문제 다 풉니다. 풀고 나서 이제는 실전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 문제를 막연하게 그냥 뭐 기출문제 조금 비싼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사고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법 지식을 완전 내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형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which인지 where인지 어차피 찍어도 50%니까 좀 편안하게 좀 푸십니다. 아시겠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틀린 부분을 고치라 그래요. 한 10문자 정도를 주고 틀린 거 고치세요. 여기까지도 좀 편안하시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가정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틀린 게 한 개 있구나라는 가정이 있으면 머릿속에. 그래서 무조건 뭐냐 꾸역꾸역 일단 고치십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10문장을 주고요. 틀린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이제는 막 머리가 지진 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정말 문법적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판가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기출 문제랑 그리고 변형 문제를 가지고 풀 겁니다.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그럼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개념도 알고 그다음에 선택형 문제까지도 알겠는데 아직까지 문법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만드셔야 되냐면 이 부분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제가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제 어떤 과제를 내줄 때 10개 문장 다 맞는 문장을 던져드려요. 예를 들면 틀린 게 있으면 고쳐오라고 그래요. 다음 달 모입니다. 난리 납니다. 온갖 처음 들어보는 문법들이 이렇게 막 생성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내가 이제 사고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끝은 뭐냐면 여기까지 일단 만드셔야 되고 여기까지 만드시면 독해를 보시다가 중요한 문법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차트처럼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014년에서 18년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쭉 해서 이제 이 주요 4가지 질문을 분석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그 어떤 1번 문제의 문법이 나왔는데 정답이 이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냐면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그 보기들을 다 잘랐습니다. 다 잘라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아서 솔트를 쫙 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온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저희가 이제 12장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묻는 문제가 11문제, 분사가 24문제, 관계사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가 많은 이유는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형용사를 보니까 내가 6문제밖에 안 나오네. 근데 내가 6문제 나온다고 해서 형용사는 패스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법은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개념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안 빠져나가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 구멍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메꿔주는 작업하는 거죠. 그럼 문법은 절대 안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휘 책 있습니다. 그죠? 좀 많이 두껍죠? 어휘 책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 옆에 친구가 어휘 책을 가지고 막 외우고 있으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왠지 저 책을 안 보면 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 친구도 보니까 그 책을 또 보고 있네요. 그게 사서 외웁니다. 심지어 스터디까지 하시죠. 그죠? 스터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휘 책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는 순간 이제 합격에서는 좀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휘를 외우지 마십시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휘 책을 가지고 어휘를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냐면 책이 좀 두껍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두께의 책을 누가 보는 거냐면 법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보게 되죠. 뭐 마법 같은 거 배울 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휘책을 외우고 있으면 이것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휘를 책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한 5회동 6회를 돌려봤는데 그래서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알 것 같으세요? 70%? 그 테스트를 해봐요. 한 10문제를 뽑아서 2개, 3개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책을 5회독을 봤다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건 내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공부입니다. 내가 어휘책을 몇 번 봤구나 이런 불안감을 없애는 거죠. 불안감 없애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회에 지쳐서 여기 뭐 위로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다들 목표는 똑같잖아요. 잘 돼야 되거든요.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본 어휘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어휘는 뭐냐면 내가 이제 독해 공부를 하다가 나오는 어휘들 있죠?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단톡방이 만들어집니다. 8주 동안 단톡방이 운영되는데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매일매일 이제 주요 어휘랑 그 다음에 이디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누적이 되겠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시험 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휘나 이디엄은 관리적인 부분이지 이걸 제가 막 강의를 막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디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어떤 어원으로 생략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체크리스트 받으셨죠? 한번 보실래요? 종이? 저는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학생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가시는 순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어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만약에 빠졌다 그럼 밑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왜 빠졌는지. 놀았다. 아니면 좀 아팠다. 대신에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 있으면 제가 관리를 못 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하잖아요. 맞죠?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 그리고 놀려는 나. 근데 늘 놀려는 나 강하잖아요. 아침마다 말 걸잖아요. 일어나면 야 10분만 더 자. 어제 고생했잖아. 날도 추운데. 거기 말 거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침마다 말을 걸 때 우리 눈 뜨고 바로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지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매일 체크하셔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개인톡으로. 교수님 저는 관리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안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도 강의인데 그 학생들 습관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 편안하게 듣고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들어왔는데 싶으면 강의 빨리빨리 바꾸십시오. 아시겠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요거 이제 철저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어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외우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효율성이 좀 달라집니다. 고시맥스예요. 고시맥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고시맥스예요. 우측 상단에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고치기 알찬 무료 특강이라고 있어요. 8강에 보시면 단어장 정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들으시고요. 단어장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영어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단어를 매일매일 복습하는데 이 방식대로 하루라도 복습 안 했다?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 지나잖아요. 딱 50%가 정리하고 외우고 있어요. 2주 지나면 30% 됩니다. 한 달 지나면 10%밖에 안 돼요.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뭐다?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아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에? 근데 맨날 이렇게 슬리퍼 끌고 막 이렇게 추리닝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좀 쪽팔리죠? 근데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리스트 체크하시면 그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걸 안 지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지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사람들 내가 공무원 딱 되는 순간 또 언제 친했냐는 듯이 막 이렇게 막 좋아요 눌러주고 연락 오기 막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하게?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어떤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거고요. 욕도 할 거고요. 가끔씩 기대기도 때리고 침도 뱉습니다.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간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독해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3주 동안 사고치기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주를 독해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 3주 차에 제가 관계사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뭐 책 없어도 들으셔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독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문법 강의라서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필요해요? 단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단어는 다 알겠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네? 문장도 좀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인지 동격인지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희소식은 뭐냐면 구조분석 강의는 2시간이면 다 정리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제 특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2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를 원본을 그냥 다 쏴드렸어요. 자료랑. 이거 들으시면 구조분석에 대해서 90%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해석이거든요. 해석.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독해를 하다가 어휘가 막히면 문맥을 보고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학생들 입장에. 왜? 문맥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거든. 유추 안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교수님, 제가 암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단어 외우는 게 힘든데요?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 찾아보셔야 돼요. 적어도 영어는 단어, 기본 단어 안 외우시면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도 아니고 나 합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 하는데? 못하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10개의 독해 문제 중에 최소한 8개는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실력을 길러서. 그러려면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휘나 구조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상상하십니다. 상상. 머릿속에. 독해 막 하시면서. 아, 이거 어떤 내용이네? 어떤 내용이 상상하십니다. 상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문이 있죠. 일단 쭉 읽습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보기를 봅니다.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리까리야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답은 4번입니다. 근데 2번, 3번 가지고 겁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읽자. 또 읽어요. 보다 디테일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을 찍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정답률 하나씩 떨어지죠. 상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고를 해서 독해를 접근하는데 사고라는 말은 뭐냐면 적게 읽고 정확하게 독해를 풀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독해에서 우리는 몇 문장을 읽을 거냐면 2문장 내지는 3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답을 도출할 겁니다. 이거 사고치기 특강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경험 좀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제 유형 독해나 이런 시간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다 정리해서 풀어드리거든요. 이게 사고하는 독해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시간 내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무료 특강 들으십시오. 자, 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면, 왜냐면 지금 올해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독해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궁금하게 드시면은 시간 내셔가지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 독해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거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 예. 하품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파 죽어도 여기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밖에 나가 놀다 죽지. 예?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오셔야 돼요. 혹시라도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만약에 결석하시게 되면 저한테 따로 이제 톡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관리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분이 행동 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빼고 단톡방을 다시 만듭니다. 죄송한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데리고 가요. 어차피 데리고 가도 어차피 나중에 욕밖에 안 나오거든. 저 수업 들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결석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결석을 한번 하면은 합격에서 한 달 멀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수님 어차피 실강을 안 들어도 인강 올라오지 않습니까? 강의는 인강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실강 들으세요. 오셔가지고 숨소리도 느껴보고 침도 튀겨보고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마음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건성건성 보시죠. 몇 배속 해가지고. 느낌 안 옵니다, 이게. 예? 그럼 인강을 언제 보냐면 이거는 복습용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제 수업 들으시고 오늘 수업 들은 거 인강 올라오면 이거 다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인강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대부분 이제 개념들 다 이해를 시켜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업 중에.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책을 펴놓고 보잖아요. 보는데 만약에 내가 좀 막히는 게 있어요? 필기는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서 보십시오. 우리 시간이 막 무장적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강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실강을 대신해서 듣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죠. 화요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습을 안 하는 겁니까 혹시? 복습을 하는데 언제 하시냐면 오늘 강의 끝나면 일단 오늘 끝내세요. 오늘 끝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돼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해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내일까지는 이걸 내 걸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을 때 큰 타이틀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식이 내게 됩니다. 그럼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법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거 거짓으로 안 하고 체크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다가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인정하시고 잔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잡아가셔야 돼요. 아까 페달 누가 밟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밟으셔야 되죠. 저는 페달을 절대 밟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손잡이만 잡고 방향만 이렇게 이끌어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습은 체크리스트 하시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자정까지는 늦어도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보고 이분이 했구나 안 했구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교수님 참가하는 데 일을 두기 때문에 제 사생활 들어오지 마십시오. 얘기해 주시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비 테스트가 나가겠죠.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면 시험 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못 만납니다. 그날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 뒤에 수업 있고 뭐하고 하네 일단 저랑 그날 다 만나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루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제가 포기해요. 왜? 결과는 뻔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들 속으로 잘못 들었다 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장이 뭐냐면 팔품사와 영문장의 구조입니다. 책 안 펴서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자, 팔품사와 영문장의 구조인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안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길게는 못 쉬고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잘못 들어왔다 싶어가지고 나가실 분들이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분 뒤에 뵙겠습니다.